쓰레기는 지구가 집인 사람들에게 고한다. 쓰리 환경에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지구 인 더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지구의 스타는요. 정말 문 남성들의 이상형이자 정말 희망이셨던 분입니다. 80년대 책받침 스타시고요. 원조 하이틴 스타세요. 배우 이현수 씨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루틴 따라가기. 며칠을 못 가요. 작심삼일. 맞아. 그러니까 하나당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있다고 하면 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왜 안 늙었나 했더니 방부제를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오늘 식목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스튜디오가 그냥 푸릇푸릇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이현수 씨도 아주 푸릇푸릇하세요. 제일 화내요. 봄이라서. 역시 또 센스 있게 또 네. 식목일 컨셉으로 입고 오셨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식목일 때 특별히 뭐 하시는 그런 뭔가 나만의 뭐 루틴이라든지 의식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화분 같은 거를 하나씩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워낙 화초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어떻게 다른 분들? 저는 이제 뭐 시골에 좀 귤나무 좀 심어보려고요. 네,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소박하게 네. 한 10만 평? 10만 평? 소박하게? 네. 소박하게 10만 평. 작은 행복. 아. 그때 연세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연세 맞습니다. 연세. 저는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너무 좋겠다. 집에 이제 작은 마당이 있어서 거기 이제 가꾸시고 딸아이랑 이제 뭘 좀 심어볼까 이렇게.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이 식목일이 네. 미국에서 유래됐다는 썰이 있는데 맞나요? 아, 네. 그게 1872년도에 네브라스카 주에서 너무 많은 이제 나무들 무분별하게 약간 이제 자르다 보니까 그 당시 언론인 이제 J.S. 모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문제가 심각하다. 나무 좀 심어야겠다라는 운동 같은 거 좀 하기 시작하면서 나무의 날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운동 기념하면서 그날이 약간 나무 심는 날이 이제 지정이 됐고 G.S. 모튼의 생일이었던 3월 22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식목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크고 작은 산불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자연 파괴로 이어졌었는데 정말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날 정말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깊이 되새기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게 환경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또 방송 가면 문제되는 게 대본. 대본 다 종이잖아요. 근데 여기 색깔 한번 보세요. 저희는 좀 색깔. 다릅니다. 이게 하얀 색깔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이게 사탕, 옥수수, 이제 찌꺼기로 만든 대본이다 보니까 이 무분별 이제 그런 벌목도 좀 막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생분해가 3개월이면 매립돼서 이제 바로 되거든요. 3개월이면 되니까 아주 환경을 위한 대본까지 우리가 대본부터가 다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진짜 선배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처음 뵙지만 너무 변함없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일상도 궁금해지네요. 네, 코로나 전에는 정말 과격한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요. 진짜? 어느 순간부터 그게 패턴이 깨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그걸 한번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생각환경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생각환경 이번 시간에 고민해볼 주제는 바로 미래를 바꾸는 루틴입니다. 요즘 왜 루틴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대체 루틴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바라님도 루틴 같은 것도 제 루틴 있으실까요? 있죠. 제가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래를 들어요. 아, 진짜? 네. 최근에 어떤 많이 듣는 음악 노래는 Yesterday라는 노래 많이 들어요. 옛날 오 마이 갓. 그 노래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고 예, 사실 아니에요? 네. 제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 제목이 Yesterday예요. 전혀 몰랐네요. 일단 후보 이렇게 들었지. 들려주세요. 해야죠. 들려주세요. 하루가 길게 느껴져 너 없이 I wish we were like yesterday, yesterday. 너무 좋아. 너무 좋으세요. 진짜 루틴에 듣기 딱 좋은 아침에 되게 아침을 열기 딱 듣기만 해도 미라클 원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포장을 해주시다니 여기 온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너무 좋아. 저는 루틴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맞아요. 미라클 모닝. 저거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이 이제 모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그 시간보다 한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진짜 그래서 쉽지 그 않은 시간 거다. 동안에 네. 정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심지어는 뭐 글을 쓴다거나 뭐 배우고 싶은 거를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아침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루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루틴하면 좀 또 뭐가 거대한 것 같이 뭐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또 요새 소소하게 루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루에 영어 문장 하나씩 외우기, 뭐 스쿼트 3세트라도 하기, 막 이렇게 해서도 짧게라도 틈내서 이제 작은 루틴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사실 저희 세대는 그 루틴이란 말이 조금 어색하고 오히려 습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들으면은 습관하고 루틴하고 거의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어떻게 맞는가요? 근데 진짜 이게 루틴 영어 단어고 습관 한국말인데 맞아. 습관 딱 들으면 뭐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네. 근데 루틴에 뭔가 좀 더 이제 나의 무의식적인 거를 이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패턴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스스로 이제 약간 이식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루틴이다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의식적인 노력이 들어가면 맞아요. 그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네. 빅데이터 기업에서 습관과 루틴 관련해서 SNS 해시태그를 비교 분석한 결과라고 해요. 네, 지금 난시로 인해서 안 루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눈 건강. 여기 보시면 루틴이라도 오늘 아니 여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이거 아예 볼 수가 없고. 환경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난 아직 괜찮아요. 출연자의 눈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제가 잘 보여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보면 습관은 뭔가 그냥 자기 관리, 뭐 다이어트, 식습관 뭐 이러면 루틴은 뭐 마스크팩, 피부 진정, 뭐 그러니까 좀 더 챌린지. 구체적이에요. 예, 그러네요. 구체적이네요. 습관은 조금 포괄적이고 이제 루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바로 지킬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사실 예전에도 어떤 자신만의 규칙을 정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최근 들어서 루틴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약간 좀 복합적인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좀 생겨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들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줄프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맞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저희 나거든요. 세대들은 아시겠죠? 저도 잠깐 했었어요. 아 정말?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 되게 아니요, 한국에서 방송 때문에 학교 갔는데 자유 수업이라 그랬는데 강제로 그렇죠. 이름이 정말 자율학습인데 야간에 하는 자율학습 근데 강제적으로 했죠. 그래서 땡땡이 많이 치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3시에서 4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은 아이들이 또 계획을 잡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더 루틴이 조금 더 핫해지지 않았나. 네. 그러네요.
그게 또 왜 그런 것 같냐면 사실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10년, 20년 월급 모은다고 해도 지금 물가의 아파트를 서울, 경기 지방에서 얻기가 지역도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원대한 희망이나 이런 게 조금 없어지면 그러면 일상에서라도 뭔가 좀 소소하게 내 삶을 이렇게 좀 세워나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게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연예인분들은 오히려 자유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루틴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연수 선배님 루틴도 궁금해요. 진짜요? 네. 저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그래도 꼭 지키려고 하는 거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네, 한 잔을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그렇게 좋대요. 네, 그렇게 마시는 것도 저의 루틴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반신욕. 네, 반신욕 하는 거 좋아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푸는 것 같아요. 네, 유명인들 중에서도 루틴을 만들어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소설가 바로 그 베르나르 벨베르 다들 아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4시간 동안 10쪽 정도 분량을 책을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끔씩 이제 아침에 안 쓰면 그다음에 하루가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침에 선택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또 이제 또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그 상실 시대의 작가였던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이제 그분도 담배 끊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먼저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대는 수영이라거나 체력 관리 같은 걸 하시면서 그런 루틴 같은 거를 바꾸는 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히 그 사람들이 거대한 일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루틴도 거기서 항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 게 있는데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 네. 카카오에서 김범수 의장은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에 주무신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나 6시 이렇게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이 루틴을 무려 10년 동안 이렇게 빠짐없이 힘든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그룹 정지용 회장님은 무려 새벽 3시 30분 그때 3시 30분 주무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신문을 읽고 목욕을 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오전 5시가 되면 걸어서 회사까지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네, 정말 고수들은 다르네요. 저는 제가 28, 29쯤에 합창단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5시에 시작하니까 4시 반에 연습하거든요. 그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반을 했어요.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근데 삶의 획보다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이 보여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차이점을 방금 알아냈어요.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에 대한 루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여름방학 때 되면 동그란 계획표를 짜잖아요. 하루 일과표. 그럼 이 하루 일과표를 일찍 일어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축을 옮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잡으려면 밤을 놔야 돼요. 그렇죠.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분 소개해 주신 분의 공통점이 일찍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3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자요. 맞아요. 그렇죠. 보니까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7시간을 평균 수면을 취하신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처럼 일찍 자야 아침을 잡을 수가 있는.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듣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일찍 잤을 것 같지 않네요. 자,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저 요새 루틴에서 얘기 막 되게 거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환경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환경을 위한 뭔가 제로 웨이스트 루틴 같은 것도 좀 약간 인기 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요새 그 멸균팩 같은 거 이제 그게 약간 배출하면은 잘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 그거를 이제 열어가지고 설거지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따로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장소가. 근데 거기 갖다 주면 거의 100%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요새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루틴이 돼서 그리고 요새 또 뭐 약간 텀블러 들고 다니는 루틴 아니면 뭐 플라스틱 오늘 좀 더 이제 덜 쓰자 그런 루틴 같은 거 요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도 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친환경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KTNG는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하고 플로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한 그루의 나무를 정립해주는 방식으로 대관령에 KTNG 숲을 조성할 때 너무 멋있다. 네. 이렇게 또 환경, 뭐 공공을 위해서 또 루틴 만드는 게 참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앞으로 그런 것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루틴 이 참 중요하고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포기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뭐 없을까요? 네, 저는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돈이 걸려 있으면 아니 저는 친구가 갑자기 알람 소리가 낮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슨 지금 알람이 울리냐 했더니 그게 시간 관리 앱이래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니까 그때 막 물을 마시더라고요. 우와. 왜냐면 물 마시는 알람이에요? 하루에 뭐 5-6잔 이렇게 물을 마셔라. 아, 그거 좋다. 네, 2리터의 물을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딱 그 알람을 정해놓고 근데 이 시간 관리 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필요에 따라서 깔아서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작게 준비했습니다. 재밌어. 생각을 바꾸는 특강. 내가 지킨 게 나를 지켜준다. 갑자기 너무 진지해지신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익숙하지 않네요, 갑자기. 저도 이게 본업이거든요. 당연히 본업이다. 네, 오늘의 이야기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 대구에 가면 피마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가톨릭 재단에서 하는 병원이었는데요. 원장님이 수녀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되게 키가 작고 몸이 되게 그렇게 왜소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강연 끝나고 보통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직원 식당 앞에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사님 제가 식사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제 기도 시간이어서 제가 식사를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하고 식사하시고 올라가십시오. 오늘 너무 강연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때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이 큰 병원이 문제가 엄청 많고 머리 쓸 게 너무 많을 텐데 저분이 저 기도 시간을 지키니까 그 기도 시간이 저분의 마음을 지켜주는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거든요. 뭐를 정기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면 난 그렇게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종교적 의미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처럼 하는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아무리 중요한 손님이 와도 자기가 딱 지키는 그 루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지켜주고 정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너무 지금 와 닿는 게 제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남이 만약에 부탁하거나 이러면 제가 지키려고 했던 그것도 좀 많이 흔들리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뭐 환경 얘기 저도 좀 이 자리 앉은 이유가 바로 환경 얘기하러 왔던 건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또 연수 누나? 제가 갑자기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연수 누나도 환경을 평상시에 또 좀 지키려고 특별히 뭐 하시는 거 있는지 아니면 생각 특별히 하시는 거 있는지 궁금했어요. 음식물을 줄이려고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좋아요. 네, 제가 워낙 또 식탐도 많고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해서 뭘 하면은 손이 커갖고 막 이만큼씩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인데 이렇게 뭐 주기도 하지만 남는 게 많다 보니까 버리는 게 많아서 어쩔 때 보면 막 음식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조금씩 먹을 만큼만 이만큼씩 하는 거를 좀 습관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현수 씨와 함께 미래를 바꾸는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현수 씨의 일상은 어떤지 또 궁금해집니다. 모두 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지금부터 우리 지구인 이현수 누나가 지구와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좀 검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VCR 들어가 볼까요?
앞사람입니까? 뒷사람입니까? 어머, 저 주머니에 손을 놓고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연수 매니저입니다. 사실 그 연수 선배가 원래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집 밖에를 안 나오시고 활동을 멈추다시피 하셨어요. 제 배우는 제가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선배님의 일상 루틴 회복 프로젝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머. 왜 여기에 왜 오라는 거야? 매니저가 루틴을 제가 더 준비하기. 해보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보뚜레인가요? 말도 없이. 집게. 뭐야? 날씨가 좋아서 뭐 좋은 이게 뭔데? 좋은데 갈자들이 갑자기 저거를 걸어가면서 쓰레기 지우라고? 지금? 네, 이게 플로깅이라고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고 좋은 일도 하고 운동도 되고 이게 일석삼조예요. 일단 그러면은 쓰레기 줍으면서 한번 가보시죠. 알겠어,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여기 저 쓰레기 저런 거. 아니 이런 종이를 왜 여기? 근데 저 파일이 왜 떴어요? 그러네요. 뭔가 경고가 떴네요. 아, 쓰레기를 줍는데 이런 거, 이거. 경고 같아요? 이런 저게 경고 같은 이거 거예요? 수고하셔야 되겠다. 분리수거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왜 여기다 한 거지? 있어요, 여기. 어디? 안 듣고 친구라고 저만 시키는 거예요. 지시만 하시네요, 지시만. 내비게이션 같은데요. 좌회전으로 가세요. 50m 입으로 앞에서. 블로킹하는. 저한테 좋은 말보다는 진심 어린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종이도 있고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있네 생각보다.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뿌듯함이 느껴지는 건 뭘까요?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일석이조 같고,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제 이게 환경이 좋아지는 활동이니까 또 일석삼조 같아요. 자꾸 채워지니까 그럼 이제 된 뭔가 거야? 좀 뿌듯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죠? 네네네. 진짜? 일단 가보시죠. 뭐야? 뭐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나는 어디 좋은 데 데려온 줄 알았지.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야, 철저하네요. 사실 살도 좀 많이 찌셨고 액티비티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즐겨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라도 좀 운동을 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뭐야 이거? 아 요새 나는 에어로빅스 진짜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진짜 코로나 전에 열심히 했었어요. 운동량이 엄청나요. 칼로리 소모가. 저 예전에는 그래도 이래봬도 이렇게 막 날고 되게 멋있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날고 싶은데 안 날아서 뭐 하시는 건가요? 너무 창피하다. 원래 지금 잘 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점프가 전보다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액티비티하고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즐겨 하시기도 했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이나믹하네요. 하는 거.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단계별로 열심히 했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참 오늘 차 드시는데 여기 자리 없는 매니저님께 한마디 하자면 딱 기다려.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제가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해서 저랑은 좀 안 맞는 운동이더라고요. 장어는 큰 걸수록 맛있죠. 살이 그냥 너무 맛있네. 나좀더 따라야 되는 운동을 열심히 한 저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이 친구는 저랑 지금 40년인가? 우리 그치? 말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아역 탤런트 호랑이 선생님에 출연했던 정혜욱입니다. 지금은 소프라노 정혜욱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연수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했던 친구예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네, 알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저희 원래 제가 잘 먹던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야, 장어? 장어? 나 저거 많이 자연산이라 안 먹고 막 굶고 빼는 거는 제가 못 하거든요. 그 대신에 딱 한 가지 메뉴 먹고 싶은 거는 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걸 그 대신에 이제 많이는 아니라 조금씩 먹되 먹고 싶은 거는 먹는 그런 다이어트법이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잠깐. 사장님 빠질 수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거는 복분자. 저희 연수 누나께서 복분자. 저는 이렇게 그 궁합을 이렇게 중요하게 음식하고 주류하고의 궁합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나 진심 너무 맛있는 티가 나. 거 보고 날 보고 또 친구 좋은 친구랑 이렇게. 상큼하지. 술을 마신다기보다 좀 즐기세요. 거의 반주는 매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좋은 분을 만나셔서 같이 반주도 한잔 하시면서 이제 좀 즐거운 여가 생활도 즐기시고 좀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웃겨요. 네 번째 지구인 스타 이현수 씨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상적이었어요. 지구의 복분자. 술과 안주의 궁합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아까 뒤에 그 매니저님 인터뷰 때 걱정하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매니저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영상 편지.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런 영상 편지 좀 해주세요. 어디 볼까요? 루틴 회복시켜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든 반주 조금만 만들어주실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든든한 매니저예요. 이게 사실 술이라는 게 뭔가 긴장되고 막 이렇게 한 거를 좀 풀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이제 장어랑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이죠. 생활환경 전담이신 줄 프로님. 얼른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도 우리 지구인 바로 이연수 누나의 일상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았다는 점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줄 프로에 딱 걸려서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제가 아까 봤던 VCR의 환경에서 어땠는지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칭찬드릴 게 뭐냐면 플러깅. 왕건이 이런 거 이거 이거 분리수거해야 되는 건데. 칭찬이요. 그건 정말로 플러깅 요새 되게 유행되고도 있는데 저번 주도 저 이제 플러깅 알아요. 진짜요? 플러깅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요새 플러깅 다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원래 스웨덴에서 시작됐던 운동이거든요. 스웨덴에서 이제 플로카라고 이제 죽는다는 뜻과 그다음에 조깅했는데 옆에서 쓰레기 자꾸 보이는 거예요. 거슬려가지고 죽기 시작했더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이 할까? 약간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플로깅이라는 이제 단어가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북유럽에서 조금씩 펼치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에서 조금 더 이거를 환경 운동화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플러깅 레보루션이라는 단체 같은 거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너무 플러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시다가 눈에 길 가다 거스린 게 있으시면 병 하나 딱 들고 버려야 될 때에서 버리시면 벌써 여러분들이 환경 지키는 플러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 SNS를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랑 이제 남편이랑 주말에 동네 뒷산에 이렇게 산책을 가거든요. 그때 한번 날 잡고 봉지랑 집게를 들고 갔어요. 근데 아이가 쓰레기를 주스면서 도대체 왜 이런 걸 여기다 버려?
막 맞아요. 주시면서 화를 내고 이해를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줬는데 이게 바로 교육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가족끼리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구인 식구들이 언제 날 잡고 한번 같이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업그레이드된 플로깅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저기 쓰레기가 보인다 그럼 보폭을 크게 해서 줍는다거나 쓰레기 앞에서 스쿼트를 한번 한다거나 또 쓰레기를 딱 발견하면 거기서 스쿼트를 한번 하는 거예요. 런지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보폭을 크게.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뭔가 이제 환경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네. 뭐 요즘에 뭐 수영하면서 하는 뭐 스윙픽. 맞아요. 그렇죠. 막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해변 쓰레기 줍는 비치코밍? 비치코밍.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런 환경을 위한 것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제가 플로깅 하다 보니까 쓰레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레기 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게 요새 고체 제품 쓰는 게 바뀌었어요. 고체? 고체 제품이라 그러면 딱딱한 이제 세안 비누. 뭐 세안 비누라거나 고체 샴푸, 고체 린스, 진짜요? 고체 설거지바.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그 무게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액체는 아무래도 물 있으니까 그 물기 때문에 무게 더 나가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도 좀 더 이제 그런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좋은 게 여러분 아시죠? 그 샴푸 쓰면 펌프가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쇠고 이게 자유는 안 돼요. 그래요? 한번 쓸 때마다 버리게 됐는데 그래서 고체로 바꾸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고체가 힘든 게 미끄러워서 이제 가끔씩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개인 팁인데요. 이거 진짜 줄프로 나만의 팁인데. 요새 그런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거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가면 비누망이라는 게 있어요. 비누망 안에다가 계속 충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경고 나왔지라고 하셨죠. 그 차 마셨을 때였는데 이렇게 진하게 무려놨더니 차가 바로 티백 때문입니다. 티백이요? 웬만한 티백들 문제가 뭐냐면 바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거나 나노 플라스틱 같은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백 하나당 미세 플라스틱이 116억 개 있고요.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다회용도로 쓸 수 있는 그 티백 쓰시면 훨씬 더 일석이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평소에 차를 너무 좋아해서 간편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 플라스틱 재질이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기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거 티백 같은 건 어떻게 버려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음식물로 버렸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전체를 다 일반 쓰레기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일단은 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사료화, 퇴비화, 가스로 또 그럴 때도 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 마실 때 티백보다 다회용도로 쓸 수 있는 스테인레스라거나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속동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현수 씨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나왔는데 심방세동입니다. 네, 혈관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뇌경색이라고. 그리고 막히면 또 어딘가에 혈관이 약하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환자의 피해예요.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루틴이 무너졌던 지구인 스타 이현수 씨의 생활 환경을 통해서 평소 생활 습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활 습관이 이현수 씨의 신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그 규칙적인 생활을 못한 지가 많다 보니까 내심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너무 떨리는데 빨리 보여주세요. 그럼 최 프로님께서 이현수 씨의 미래 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실장님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귀엽죠? 네. 실장님은 너무 귀여운데 검사 결과가 걱정해.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웃으면서 가져오지 마. 그러니까. 아이고. 와. 네, 가보세요. 안녕. 지구인 이현수 씨의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네, 미래질환 검사 결과인데요. 이현수 씨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나왔는데 바로 이현수 씨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나왔는데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입니다. 심. 네. 세동이요? 심방. 심방세동. 심방세동. 네, 이게 이제 빈맥성 부정맥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파르르 네, 이렇게 이제 빈맥 빠르게 뛴다는 얘기거든요. 뭐 좀 긴장하면 제가 막 두근두근한 게 좀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까지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요. 현재 등수가 4등. 1등일수록 나쁘잖아요. 좀 되게 많이 나쁘네. 네, 4등.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활 개선을 하신다면,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 한 38등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고쳐질 수 있는 고쳐질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네. 최 프로님이 보시기에 지구인 스타 이현수 씨가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네, 지금 검사 결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겉바속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렇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런데 제가 이현수 씨에게 겉날속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겉은 날씬하고 속은 뚱뚱하다? 내장지방. 내장지방.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날씬하고 아름다운 우리 연수 씨가 사실은 이제 속을 지금부터 꼭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현수 씨 속이 뭐 어디가 뚱뚱하다는 건가요? 사실 내장지방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에도 지방이 있긴. 그러니까. 이현수 씨의 미래질환 예측을 보면 제가 이제 심방세동 주의하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혈관 속에 이제 지방이 좀 끼어서 이게 어떤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더욱더 조심하고 혈관에 끼어 있는 지방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내장 지방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들어봤는데 혈관 속에도 지방이 있다는 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그 혈관 속 지방이 우리 몸 많이 위험한가요? 많이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건강 수명의 핵심 열쇠를 이제 혈관이 쥐고 있다. 왜냐하면 이 혈관 속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이 혈관 속에 혈액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수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 혈액이 돌아다니다가 뭔가에 걸리고 잘 이동하지 않고 어디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덩어리질 수도 있고 위험해지는 거죠. 덩어리가요? 피가 어떻게 덩어리가 되는 거죠? 피떡이라고 덩어리진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곳을 통해서는 장기로 혈액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혈관에 이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장기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혈관 2개를 잘라서 안쪽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한쪽 혈관은 깨끗한 혈관이고요. 다른 한쪽은 지방이 많은 혈관이에요. 진짜다. 안에가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 하얀 게 다 지방인가 보다. 맞아요. 이런 혈관이 심장 가는 혈관을 막았다. 그러면 이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이제 뇌경색이라고 그리고 막히면 또 어딘가에 혈관이 약하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뇌출혈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병원에 자주 가서 미리 검사를 받고 그러면 예방이 될 수 있진 않을까요? 사실 혈관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혈관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혈관에 저렇게 뭐 피떡이 쌓여도 한 70%, 80%까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증세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혈관이 막혀서
이제 심장의 문제나 또는 뇌의 문제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막힌 다음인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눈이 이렇게 그냥 쌓이듯이 쌓여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터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원인으로 그게 쌓이는 건가요? 정말 많은 원인이 있겠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음식과 관련되는 것도 있고 또 유전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럼 뭐 식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혈관 속 이 기름, 지방의 이 주범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보통은 그냥 지방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이 중성지방이 다시 이제 혈관 속에 남아 있으면서 지방을 이제 쌓이게 하는 건데 제가 또 사진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환자의 피예요. 저거 모형이 아니라 진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 혈액에서 이제 혈장을 부충으로 분리된 건데 실제로도 저렇게 혈액이 뿌연 환자들이 있어요. 어머, 어떡해. 많이 껴있네요. 그러니까 피 검사하려고 딱 꺼내보면은 아예 뿌연 그런 피도 꽤 많거든요. 사실 한국인들의 이 탄수화물 섭취가 꽤 높아요. 보통 이제 식사에 67% 정도를 탄수화물로 먹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먹는 게 지방이 한 17%, 단백질은 14%.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비율, 식사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연구한 게 있습니다. 네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단의 비율을 봤더니 탄수화물은 한 50에서 60%, 지방은 30에서 40%, 그리고 단백질은 20에서 한 30%그 정도 이제 섭취를 하는 게 사망률을 낮추는 식단이라고 해요. 아니 저도 탄수화물이 안 좋다는 건 알아서 좀 많이 줄이려고는 하는데 제가 면을 좋아하니까 저도요. 면빵.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점점 더 탄수화물을 찾는 게 60에서 한 70대 여성들을 보니까 에너지 한 80%를 탄수화물로 섭취를 한다고 하고요. 지방은 한 13%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좀 오히려 적게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지방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또 지방이 이게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어요. 이 포화 지방이 우리 몸에서 나쁜 지방을 만드는 그런 지방이고요. 불포화 지방 들어보셨죠? 네, 고등어. 맞아요. 이 불포화 지방이 이제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오히려 줄여주는 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육류는 무조건 안 좋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 또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는 게 좋죠. 이런 비율을 안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비율을 잘 맞춰서 좀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신경 써야겠네요, 진짜.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음식만 잘 맞춰서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뚱보혈관을 만드는 주범이 탄수화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또 있어요? 뭐예요? 사실 여성 호르몬 결핍이 뚱보혈관을 만들 수 있는 주범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은 이게 완경이라고 하는 거를 여성분들은 생애 어느 한순간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완경이 된 이후로는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동맥경화라던가 이런 이제 질환을 이제 진행하는 거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는데 그런 방패가 이제 사라져 버린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장이 공격해와도 방패 없으니까 막을 길이 없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50대 이후에는 이 콜레스테롤 환자가 여성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의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남성을 이렇게 능가해서 더 많습니다. 네. 그럼 뚱뚱해진 혈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게 지방을 조금 빼서 드시잖아요. 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뚱뚱한 혈관 속에 지방을 녹여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왜 그 3만 얘기하시고 6는 안 좋나요? 사실 이제
둘 다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런데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둘 다 섭취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메가3에는 지금 이제 고등어라던가 연어라던가 호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제 오메가6는 옥수수 기름, 콩기름, 뭐 과자에 함유된 판유 이런 것들. 보니까 기름이면 오메가6네요. 오메가6는 보니까 따로 섭취 안 해도 그거 매일 자연스럽게 먹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지방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금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오메가3는 이제 혈전이 생성되는 거를 막고요. 오메가6는 이제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혈전이 생성되는 거를 좀 가속화시킨다. 근데 이제 아예 없어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써부터 뭐 과자라거나 뭐 기름진 거 많이 먹으니까 충분히 오메가6 먹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역시. 이 오메가6가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 아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어느 비율로 먹고 있냐면 1대 20 정도. 오메가6를 그 정도로 많이 먹고 있어요. 이 오메가6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동맥경화라던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우울증, 천식, 뭐 알레르기 질환 이런 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균형 있게 먹으려면은 어떤 비율로 먹어야 돼요? 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했는데 1대 4까지 먹어라. 1대 4. 한참 내려야 되겠죠. 네. 사실은 이 비율을 낮추면 이 심장혈관 질환자 이제 사망률도 70% 낮아진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 2.5까지 낮추잖아요. 그러면 암세포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대인인 우리들에게는 오메가6는 조금 줄여야 되고 오메가3 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시중에 오메가3가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사실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와, 오메가3를 또 이렇게는 처음 보네요. 저도요. 뭔가 기름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평범한 기름 같은데 뭐 이게 특별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바로 RTG 오메가3예요. RTG 오메가3 네. 맞아요. 이 RTG 오메가3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메가3의 좀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세대는 이제 포화지방산 2개, 불포화지방산 1개가 있는 이제 자연에서 추출한. 그럼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먹기 위해서 뭔가 포화지방산도 같이 먹었던 거죠. 그러면 포화지방산이 몸에 안 좋대. 이거 없애버리자. 해서 에탄올을 첨가해서 불포화지방산만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이 에탄올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더 연구를 했겠죠. 포화지방산은 없애되 흡수력은 높여야 되겠다. 그게 바로 3세대 RTG 오메가3입니다. 그러면은 3세대면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겠네요? 이게 괜히 3세대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네. 3세대라는 게 결국은 1세대, 2세대 이제 장점만 쏙쏙 빼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라던가 뭐 흡수율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사용되는 체내 흡수율까지도 모두 높인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연구 결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참 준비를 해왔는데도 이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대답을 잘해야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세대별로 이 오메가3를 2주간 섭취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RTG 오메가3가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체내 흡수율이 124%로 가장 높았대요. 이상 지지혈증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1.7g의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는데 2세대 오메가3 섭취군은 혈중 중성 지방이 한 9.4%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RTG 오메가3는
한 18.7% 감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2배, 2배 정도 더 감소를 한 거죠. 나쁜 지방이 확실하게 감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연구 혹시 필요하시나요? 전 연구 있었죠. 네. 솔직히 만족합니다. 네네. 다른 연구 결과도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주프로님 덕분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네요. 네, 이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오메가3를 16주간 섭취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한 평균 45%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5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도 이제 오메가3와 심혈관 위험에 대한 이 임상 연구를 분석을 했는데 오메가3 섭취가 이 관상동맥, 이 심장 질환의 사망률을 36%나 감소를 시켰고요. 사망률은 17%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오메가3 추출하는 방법에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온에서 추출하고 하나는 이제 또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을 가해서 추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열, 높은 열에 의해서 이게 좀 산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50도 이하의 저온에서 추출한 오메가3 이걸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얻어가네요. 네. 미래를 바꾸는 루틴부터 환경을 위한 플로깅의 신체까지 3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보신 이현수 씨 오늘 소감 어떠신지요? 환경에 대한 것도 공부가 됐고 또 정신적으로 또 인생에 대한 것도 또 얻어가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저의 미래의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저 진짜 루틴을 다시 재정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항해는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인 더 하우스. 요즘 부캐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미더 머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한 회사원이 부업으로 무려 10억이라고. 이거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하시죠? 네, 하죠. 좀 됩니까? 2억보다 높아요? 네.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여기 국세청인가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